구로구 구로동에서 여성 경찰이 남성 주취자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며칠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원본 영상을 공개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여경 개인을 넘어서 여경 무용론으로까지 번졌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난무했는데요. 오늘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와 함께 사건의 본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논란의 시작 전부터 좀 살펴보죠. 인터넷에 영상이 하나 올라오면서 시작이 됐죠? 네, 14초 분량의 영상이 편집된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밤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술집 앞에서 일어났는데요. 이 술집에서 술값 시비가 벌어지면서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남녀 경찰관 각각 1명씩 경찰관 2명이 출동을 해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이 시비의 당사자였던 각각 50대와 40대 중국 동포 2명이 술에 취한 채 경찰관과 대치를 했어요. 욕설을 하다가 이 남성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는데 곧바로 경찰관이 이들 2명을 제압하긴 했지만 이 제압 과정의 영상 일부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이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미숙하지 않았느냐라는 논란이 인터넷에서 확산됐고요. 결국 경찰이 원본 영상 전체를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예, 처음으로는 14초짜리 영상이었습니다. 편집된 영상이었고요. 이 영상이 공개가 되고 여경이 잘못했다 이런 비판이니까 경찰이 결국 2분짜리 원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여경의 태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을 했는데 함께 보고 판단해 보시죠. 한 번만 더 하시면은 공무집에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집에 가실 거예요, 아니면 가실 거예요? 형, 얼른 쳐와. 빨리. 너도 쳐와. 남자가 하나 나왔어요. 빨리. 자, 빨리. 잡아. 쳐요? 세우세요. 빨리 세우세요. 쳐요. 공무집은 감액자를 하는 청구합니다. 여경이 선임할 수 있고 반명의 기회 있고 청구할 수 있어요. 네, 일단 저희가 마지막에 화면을 정지시켜서 음성만 입혀서 보여드린 이유는요. 그 부분에서 영상을 찍으시던 분의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어서 검정 화면으로 찍혔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화면을 보여드릴 경우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혼선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은색 화면이 나오기 전에 화면을 정지해서 보여드렸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부분씩 짚어보죠. 위원님, 현장에 워낙 오래 계셨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일단 여경이 그 주취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전을 하고 또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게 나는 왜 문제가 되고 나는 이게 보도가 돼갖고 논란거리인지 제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14초짜리 먼저 올렸던 거는 보니까, 나름대로 그 찍은 걸 이제 편집해가지고 게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주장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여경이 체포 과정에서 아주 대응이 미숙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무전기로 지원 요청만 한다. 제대로 이 경찰로서 활동을 못하니까 저 여경 과연 필요하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뺨 때리는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는데 다른 취객이 자기를 말리니까 제대로 제압을 못하더라.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밀치는 부분이 나오고 약간 휘청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그 모습이네요. 이거는 그 여경이 그 이후에 이제 나머지 좀 나왔었지만 그 일련의 쭉 과정을 전체를 보면 이건 소극적이지도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당연히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주취한 이 승객들 시민들을 솔직히 경찰관 3명이 붙어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경찰관이었어도 저렇게 주취자를 제압하기는 힘들고 그때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지극적인 상식적인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무전을 하는 건 역시나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거라면서요? 지금 아마 출동 상황이 아마 코드 2 상황이 정도 될 겁니다. 원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상황이 급변했어요. 어떤 거냐면은 시민이 경찰관을 폭행을 했어요. 그럼 코드 상황이 확 바뀌는 겁니다. 바로 즉각 체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도주할 수도 있고 상황에 대한 주변의 인지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도 뭐 누르고 바로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바로 한 다음에 조치를 했잖아요. 이건 정해진 순서대로 한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미숙하고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제공한 원본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참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던 게 결국 여경 대신해서 남성 시민이 수갑을 채운 건 아니냐. 어떻게 시민에게 수갑을 채우도록 시킬 수가 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사실 수갑을 채운 사람은 인근에 있던 교통경찰이었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데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경이 완전히 제압하고 있었고 수갑을 줘서 제가 한쪽은 채우고 한쪽 다른 손은 여경하고 같이 채웠어요. 수갑을 채운다는 게 혼자서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여경이 알겠습니다. 예. 상체를 완전히 그 무릎으로 제압을 하고 있었어요. 예. 채워요? 라고 하는 거를 그 이야기를 하셨던 건가요, 그러면? 제가 그렇죠. 물어봤을 거예요. 네, 수갑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걸 채워요 그러니까 네 채워주세요 해가지고 그 여경하고 같이 수갑을 채웠어요. 결국 시민의 도움을 받은 부분은 없네요. 수갑도 여경하고 그 교통경찰하고 힘을 합쳐서 채운 거고요. 네. 그 중요한 얘기인데 시민이 지금 여기 개입한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1m 정도에 뭐 여기 떨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이 주점 주인인가 본데.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한 걸 있을지 몰라도 개입한 건 없는 거고요. 어쨌든 남성 시민이 수갑을 채웠다. 저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경이 교통경찰관과 함께 수갑을 채웠다. 네. 이게 이제 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오해고 시민이 수갑을 채웠다는 것은 오해고 네. 여경이 채웠다. 물론 이제 교통경찰관과 함께 이것이 이제 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사실은 그 채워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거는 1m 가량 떨어져서 지켜보던 그 식당 주인 이 사람이 빨리 채워라 뭐 이런 식으로 한 말인지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채우세요, 빨리 채우세요 네, 하는 그 말, 목소리가 그 말. 여경의 목소리가 아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식당 식당 주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여경하고 교통경찰관하고 채워요 그래서 교통경찰관이 또 채우고 그래가지고 여경하고 주고받은 말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문과 진실을 저희가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한 거고요. 확실히 수갑을 채운 것은 경찰입니다. 그런데 프로파일러님, 물론 뭐 현장에서 보면은 바로 제압을 해야 되는데 경찰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취재자가 워낙 난동을 부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당연한 거라면서요. 근데 저기 자체에서는 그 요청한 것을 체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네. 앞에 잠깐 나와주세요라고 했지 체포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 정확한 사실이 압축돼 버리니까 마치 시민한테 체포를 대신해달라는 식으로 얘기가 된 건데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그 경찰이 지휘하는 상황 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진행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해가 생긴 거죠. 저 부분은. 분명한 거는 체포는 경찰이 한 거고요. 네. 중간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목격이라든가 상황에 대한 정리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체포에 도움이 필요하면 시민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아이, 되게 자연스러운 상황일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체포를 하고 있는 체포 활동에 이 사람이 극렬히 저항하니까 내 힘으로 좀 붙이니까 옆에 있는 분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맞습니다. 하나 덧붙이면은 현행범은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는 그럼요. 거예요. 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경찰관만 체포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뭐 현행범 체포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받는 건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을 따져보자면 이게 여경이 잘했냐 못했냐 하는 것보다 제보 기분 공권력에 대해서 시민들이 너무 무심하게 행동한다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경찰의 뺨을 때리고 네. 막 난동을 부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기사화가 안 됐다는 게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보도가 처음에 나온다면 전제 조건은 그런 행위를 한 범죄자를 먼저 좀 그 비판하고 비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말 한마디도 없이 그 현장에서 뺨을 맞은 경찰관이나 체포 과정에서 힘쓴 그 여경을 비난하는 쪽으로 가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그 목적하는 바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경 이 제도 자체를 지금 뭐 시비하는 쪽으로 가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러면 테이저건 같은 걸 가지고 제압을 하지. 왜 그거 못했냐? 근데요. 현장에 적어도 테이저건을 경찰이 사용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 혹은 경찰관한테 어떤 흉기라든지 이런 걸 들고 굉장히 위협적인 행위를 할 때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는 거예요. 무작정 그게 뭐 이 테이저건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공권력 강화의 어떤 문제하고 직결돼 있는 문제지만은 그 상황에서 테이저건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겁니다. 흉기를 들지 않는 한, 그리고 여러 사람이 그러지 않는 한 테이저건은 그렇게 쉽게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투를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여경이 시민들에게 뭐 채워주세요 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경이 한 게 아니고 식당 여주인이 한 말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짧은 영상만으로 사실이 아닌 부분이 왜곡이 돼서 여경 개입뿐 아니라 여경 전체에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도 올라왔다면서요? 네, 뭐 편집된 영상의 영향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렇다면 다급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생명이나 재산을 여경에게 맡길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른바 여경 무용론을 제기하는 글들이 올라왔고요. 이틀 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여경을 없애달라라는 제목의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현재 체력 검정 기준이 이제 남성 경찰과 여성 경찰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기준을 남성과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는데요. 뭐 편집된 영상의 일부만 보고 판단한 거 아닌가 싶고요. 물론 일부 동의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많은 여론은 경찰의 업무가 늘 뭐 강력사건 흉악범을 체포만 하는 게 아닌데 너무 경찰의 업무를 이렇게 협소하게 보고서는 해석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청원이 올라온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여성 경찰이 남성 경찰보다 신체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없고 경찰의 능력이라는 게 꼭 힘이 좋은 것만으로 단정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니 여경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고 분야가 있는 거고요. 지금 12만 경찰 중에서 여경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한 13,000명 정도.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경찰에서 2022년까지 15% 정도 목표로 해서 지금 뽑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문제는 어떤 공권력 경시 그 문제죠. 이게 여경의 문제도 아닐 뿐더러 아마 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미국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습니다. 미국 영화에 보면 여경들이 뭐 그냥 막 치고받고 하면서 훌륭하게 그 범법자를 그 체포하는 과정을 보시고 나서 대한민국 여경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예. 여성 경찰관들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참 많은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특히 여경이 필요한 부분은 어느 분야인가요? 최근 이제 여성 청소년 사건들이라든가 조사 사건들 기존에 있던 형사과 뭐 수사과 이런 지구대 부분은 분명히 남성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우리 시민 치안의 영역에서 많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약간 좀 변해야 될 건 있습니다. 남성의 2인 1조, 그다음에 남성 여성의 2인 1조에 대한 업무 분담이라든가 업무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과제로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시민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사건의 본질은요. 공권력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인식 그리고 제도적인 발판이 마련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장혁 차장, 경찰관 폭행한 취객도 처벌을 받아야겠죠? 네, 남성 경찰관의 뺨을 때린 중국 동포 그리고 제압하는 과정을 방해하려고 했던 중국 동포 이렇게 두 명이 지금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 이분들에 대한 처벌 수위 이런 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법질서 지키는 분들에게 권위나 그에 맞는 권한을 우리가 부여받고 존중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이렇게 급박한 순간에 어떻게 생명이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지키겠다고 나설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보고 비난이나 이런 걸 하기에 앞서서 그분들이 처한 근무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